비가 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친구 장례식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이상하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쳐매도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친했던 친구야. 저는 잠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야.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했던 친구, 좋았던 친구, 고마웠던 친구,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막상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어깨에 손을 한번 올려줬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비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창밖은 계속 흐렸습니다. 신호에 멈출 때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친구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시간 되냐? 그때도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바빠서 바로 답장을 못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야 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고 다음 주 어때? 친구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다음 주가 됐고 또 일이 생겼고 우리는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을 미루는 일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 줄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산을 접고 있었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려 한참 동안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 이름이 적힌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사실보다 그 이름이 장례식장 안내판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 더 낯설었습니다. 빈소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으로 친구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괜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웃고 있냐고,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왜 힘들다고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냐고 속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동안 오래전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25살 우리가 처음 만난 것, 첫 직장 연수원이었습니다. 둘 다 낯선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넥타이 너무 꽉 맨 거 아니냐? 저는 그때 처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둘이서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비싼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았습니다. 친구는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꼭 잘 살자. 저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도, 야근이 많아도, 주말이 사라져도 언젠가는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대출이 생기고 부모님이 늙어가고 회사에서는 점점 아래보다 위를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만날 때마다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늘 웃었습니다. 진짜 힘들다는 말은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상주석 쪽으로 갔습니다. 친구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일찍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아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이야기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제일 오래된 친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오래된 친구. 그런데 저는 그 오래된 친구에게 마지막 몇 달 동안 제대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아내가 잠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남편이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지 못하고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봉투 앞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 글씨였습니다. 조금 삐뚤고 급하게 쓴 듯한 글씨. 너무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언제 쓴 건가요? 친구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입원하고 나서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원. 저는 친구가 입원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 하나가 이상하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도 복도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빈소박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중 몇 명은 친구의 회사 동료 같았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다들 비슷했습니다. 지친 얼굴, 말을 아끼는 얼굴, 울지는 않지만 마음 어딘가가 무너진 얼굴.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슬픔도 조용해지는구나. 크게 울 힘도 없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무너질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혼자 삼키게 되는구나. 장례식장을 나오기 전 친구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야, 왜 말을 안 했냐? 그런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투는 조수석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호에 멈출 때마다 자꾸 눈이 갔습니다. 열어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무서웠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혹시 너무 무거울까봐, 혹시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말일까봐.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친구가 남긴 거.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전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첫 월급을 받고 삼겹살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어울리지 않았고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참았던 마음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는 편지에서 자기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몸이 이상했던 날, 병원에 가기 싫어서 미뤘던 일,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검사를 늦춘 일, 아내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일, 아이들 앞에서는 끝까지 웃으려고 했던 일. 문장마다 친구의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보면 되겠지. 올해 안에 연락하면 되겠지. 부모님은 다음 주에 찾아가면 되겠지. 아이들과 여행은 나중에 가면 되겠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기회가 있을 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미룹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친구의 편지는 길었습니다. 후회가 많았습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밥을 더 많이 먹지 못한 것, 아이들 학교 행사에 몇 번 빠졌던 것, 아내 생일을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넘겼던 것, 부모님 전화를 귀찮아했던 것, 친구와의 약속을 자꾸 미뤘던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데 이상하게 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늘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늘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유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중요한 걸 자꾸 뒤로 미루는데 익숙해진 걸까요? 편지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미루지 마라.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너는 미루지 마라. 친구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대단한 충고도 아니고 거창한 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루지 말라는 말.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제가 말했습니다. 나
친구가 아픈 줄도 몰랐어. 아내는 말없이 제 손등을 한번 잡아줬습니다. 그 손길에 참았던 눈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크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님께 전화드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늘 같은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요. 그냥? 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싱겁기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냐? 건강은 괜찮냐? 날씨가 춥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통화가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 먹자. 아들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잠시 뒤 아들이 답했습니다. 좋아. 그 두 글자를 보는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친구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마지막 편지는 제 하루를 조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오래 미뤄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아내에게 저녁에 산책하자고 말했고 책상 서랍에 넣어둔 가족 사진을 꺼내 잘 보이는 곳에 세워뒀습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일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친구분 걱정을 했어요. 그 문장을 보는데 또 한 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친구는 아픈 와중에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뒤로 미뤄왔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첫 월급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웃던 그 사진. 지금 보니 그 시절이 참 서툴고 참 고마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잊고 삽니다. 오늘이 계속될 것처럼, 내일도 당연히 올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례식장 복도에서 오래된 친구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고 마음은 생각보다 자주 미뤄지고 사랑한다는 말은 나중에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친구가 남긴 봉투는 아직도 제 서랍 안에 있습니다. 가끔 힘든 날이면 그 편지를 다시 꺼내봅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너는 미루지 마라.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게 됩니다.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이번 주에 한번 보자고. 그렇게 조금씩 미뤄둔 마음을 꺼내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누군가의 마지막 말이 내 남은 시간을 바꾸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큰 성공이 아니라 오늘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범한 시간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아들이 독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